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새벽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와 공항 등 주요 시설 그리고 국경 수비대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번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도움과 러시아에 대한 즉각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Хвилину тому я провів розмову з президентом Байденом.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вже почали гуртувати міжнародну підтримку. 앞서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전 5시 50분 긴급 연설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며 돈바스 지역 친러 주민들의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요구했습니다. к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и денацификации Украины,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몇 시간 안 돼 러시아 지상군이 탱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로 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남쪽인 크림반도 쪽에서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었고 북쪽인 벨라루스 국경에선 러시아군의 포격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러 반군이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서도 반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소식에 중국 외교부의 첫 반응은 각측이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呼吁有关的各方都保持克制，采取建设性的行为，来尽快缓和事态，不要使局势进一步的失控。 중국은 또 이번 사태가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라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던 이전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는 입장입니다. 乌克兰问题有着复杂的历史经纬和现实因素，演变至今是一系列因素共同作用的结果。 중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을 계속 운영하면서 자국 교민들에게 철수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삼가되 부득이 나갈 때는 차량에 중국 국기를 달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의 편에 섰지만 우크라이나와도 협의 통로를 유지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중심부에 있는 독립광장. 어둠이 짙은 새벽을 공습 사이렌이 깨웁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프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결에 들은 난데없는 포성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Сегодня случился самый страшный рассвет в моей жизни. Я в 5 утра просто встаю с кровати, слышу череду выстрелов, бегу на балкон и понимаю, что это не фейерверк. Это взрывы, на горизонте видно ды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동남북 3면으로 공격해 들어가면서 대탈출, 이른바 엑소더스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국경에는 피난 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메디카 검문소는 차량은 물론 이렇게 도보로 폴란드 땅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갑작스런 전쟁 발발로 정든 고국을 떠나서 폴란드로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차역에도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It's very nervous and dangerous, and we arrive because we have the young children, so young child. All men in Ukraine should maybe assemble and fight against Russia. So what do you think? You're ready for that? I think everybody's ready. So my father not scary, my mother is very scary, and. 현재 우리 교민 60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이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주재원 40여 명은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키예프에 있는 주 우크라이나 우리 대사관은 교민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남았으며 다만 비필수 요원과 그 가족은 피난 교민들과 함께 남부 리비우로 이동했습니다. 외교부는 잔류 교민들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비교적 안전한 서부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행선지 이런 것들을 정하지 못하고 급히 대피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우리 한국 교민들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브로츠와프라는 그 시내에 그 대규모 한인 민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든 고국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한마음으로 사태가 빨리 해결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접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를 찾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였지만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곳입니다. Наша страна вновь обрела истор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Эту живую, неразрывную связь особенно остро чувствуешь, конечно же, здесь, в Севастополе, в Крыму. 푸틴의 우크라이나 자랑은 나토의 동진을 막는 전략적 효용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은 모두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였던 고대 루스의 후손이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땅이다라고 푸틴은 강조해왔습니다. 푸틴이 말한 고대 루스는 키예프 공국으로 키예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불과 30여 년 전까지 옛 소련 소속으로 산업 중심지이자 유럽의 빵 공장으로 불리는 곡창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혁명의 주역 트로츠키와 흐루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제국 부활을 꿈꾸는 21세기 차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실리적으로 수복 1순위인 것입니다. 1997년 미국에 저명한 국제전략가 브레진스키는 우크라이나 없이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를 손에 넣은 데 이어 접경지대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칠러 반군을 지원해왔습니다. Ведь на Украине очень много, миллионы людей, которые хотят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Я уверен, это миллионы людей. 그러나 푸틴의 자신감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2014년 친러 정권을 붕괴시켰고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은 54에서 64%에 이릅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조립하고 포장하고 작업자들도 쉴 틈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20개씩 소분해서 포장하다 보니 손은 더 많이 갑니다. 직원 700명이 12시간씩 주야간 맞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계속 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가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하루 만들 수 있는 분량은 200만 개. 확진자와 검사 대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멈춰있는 기기들까지 모두 돌릴 경우 하루 최대 생산량은 400~500만 개. 현재 공장 설비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마스크 대란 때처럼 군병력 투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스크 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의 항의가 많이 왔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걸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정부는 약 2억 회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자가 진단 키트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정규입니다. 서울 대학로에 있는 헌혈의 집이 텅 비었습니다. 대학로 연극무대가 문을 닫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헌혈자들의 발길도 덩달아 끊겼습니다. 이날 오전 동안 대학로 헌혈의 집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혈액 부족 관련된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기피하는 부분들도 또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필요로 하니까.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혈액 수급 상황은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개인 헌혈자들이 눈에 띄게 줄고 단체 헌혈이 주로 이뤄지는 군부대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헌혈자 수는 17만 5천여 명. 헌혈자가 감소세로 접어든 작년과 비교하면 12%나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혈액 보유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월 들어 혈액 보유량이 안정권에 들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지난 17일 오후엔 적정 혈액 보유량의 절반 수준인 2.51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적십자사는 모든 체열 장소에 매일 자체 소독하고 주기적인 전문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용품은 무균 처리된 일회용입니다. 혈액 부족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자의 혈액은 따로 관리된다거나 헌혈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등 온갖 소문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적십자사는 혈액 절대 부족 상황에서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입에 무언가를 가져다 댑니다. 몇 차례 입에 댔다 뗐다 반복하는 물체는 다름 아닌 전자담배입니다. 담배를 손에 쥔 채 수면 상태인 환자 입에 호스를 넣기도 합니다.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내과 원장 이모 씨가 환자의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 직원 A 씨는 원장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마다 전자담배를 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본 바로 충전해놨다가 수면 내시경 시작하게 되면은 가지고 들어가셨다가 계속 피우셨어요. 그 연기가 환자 얼굴까지 그냥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흡연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깨어나려 하면 원장이 프로포폴을 더 주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포폴 일반적으로 12 정도 들어가는데 18에서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때 있었고요. 환자분들이 깨어나시면 두통이나 이제 구역질을 할 때도 있었고. 원장은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몇 번 물고 있었는데 핀 적도 있지만 피지 않은 적도 있고 18cc, 20cc 넣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물고 계신 분들 본의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데 대한 행정처분으로 원장에게 고작 과태료 8만 원만 부과한 겁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도중 의사의 흡연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시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한 거예요. 10만 원인데 이제 우리가 20% 감면을 해드려요. 사전 납부를 하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사 자격 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의료법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진료 도중 흡연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해 자격 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도덕적 진료 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금연 장소에서 흡연만 본 거죠. 보건소에서 과태료만 부과한 거는 좀 의료법을 간과한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됩니다. A씨 측은 보건소 처분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원장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토바이 떼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요란스럽게 음악을 트는가 하면 지그재그 운전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도 스스럼 없이 침범합니다. 바로 뒤에 경찰차가 쫓아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오토바이 우측으로 붙여요. 우측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와 동구, 서구, 대덕구 등을 돌아다니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10에서 20대로 SNS를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에는 청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경찰이 3개월에 걸쳐 대전 배달업체 등을 탐문 수사한 끝에
일당 26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대구와 전북 등 다른 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피의자가 가담해 폭주 수법을 전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에서 기존에 어느 정도 유행하던 공동위험행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법을 배운 게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1명과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모은 6명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의 한 카페 30대 여성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습니다. 신발도 벗은 채 서성거리며 좀처럼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카페 점주 임승미 씨가 다가가 말을 걸자 여성은 자신이 받은 문자와 가져온 현금 500만 원을 보여줍니다. 본인 이름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며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을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 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죠. 돈은 안 돼요. 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 씨는 경찰에 신고할 테니 일당을 카페로 불러내라는 메모를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몇 분 뒤 현금을 받기 위해 수거책인 20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피해를 일단은 안 받으셔서 다행이고 또 여기에 오셔서 그 통화를 한 게 다행이고 누구나 다 할 일이에요. 제가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임 씨를 피싱 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신고 보상금은 물론 포상 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참여할 계기가 필요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점차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임 씨와 같은 피싱 지킴이 선정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도시락 업체들의 오전 시간이 바빠졌습니다. 주문량이 늘어 반찬을 용기에 미리 담아두며 점심시간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한편으론 환경에 대한 걱정도 앞섭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조금 대체물이 나오면 저도 그런 걸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로선 그런 게 없네요. 한국소비자원이 배달 음식 가운데 주문 상위 10개 메뉴의 2인분 분량을 실제로 주문해 플라스틱 개수를 세봤습니다. 그 결과 보쌈은 24개, 초밥은 27개, 떡볶이는 9개 등 한 개 메뉴당 평균 18.3개의 플라스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9.2개, 일주일에 2.8회 주문한다고 했을 때 배달 음식 주문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양만 일주일에 25.8개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배달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4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기에 비닐이 남아있거나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 또 소형 칼 등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배달 용기의 재질을 바꾸면 재활용률을 80% 가까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전환하고 실링 용기는 뚜껑 형태로, 소형 반찬 용기는 일체형으로 표준화하는 등 개선할 경우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약 78.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달 시장은 지난 2017년 2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25조 7천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커져 플라스틱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업계와 소비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지어진 오곡밥. 찹쌀에 조와 기장, 수수, 팥, 콩을 섞어 알록달록한 색과 구수한 향이 일품입니다. 오곡밥은 여러 가지 곡물이 들어간 만큼 섭취했을 때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냅니다. 우선 검은 콩은 노화나 골다공증,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조에는 비타민 B7인 비오틴이 풍부하고 수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곡밥은 특히 똑같은 양의 쌀밥보다 열량은 20% 적으면서 칼슘과 철은 2.5배 많아 비만 등 생활습관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곡밥을 지을 때 밥물의 10%를 소주로 채우면 잡곡의 거친 맛이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효과도 더 커집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편이어서 걱정이었는데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자주 지어 먹어볼 생각입니다. 오곡밥과 함께 먹는 건 묵은 나물. 고사리와 토란 등 다양한 나물로 겨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고 원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곡밥은 폴리페놀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묵은 나물에는 섬유질과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같이 드시면 겨울철 원기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이 바로 보약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호주 국제공항에서 극적인 모자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724 apart, and he's my only son, and I'm alone, so this means the world to me. 영국인 모자 제외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한 방역으로 코로나 요새로 불려온 호주 정부가 국경을 활짝 연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힘입었습니다. 여기에 연간 수익 51조를 넘어서는 주요 산업, 관광업 부활도 노렸습니다. We are set up as a country now to really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 opportunities ahead of us. 이스라엘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대유행이 가라앉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여객기 탑승 전과 착륙 직후에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아 통과하면 됩니다. 동남아 주요 관광국인 필리핀은 2년 동안 이어진 국경 통제를 중단하고 백신 접종 완료 해외 방문객에게 지난 10일부터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태국은 일찌감치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저위험 63개 나라에서 오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광객 23만 명이 방문한 데 힘입어 태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1.9%를 기록하면서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극적 반전을 이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브라질 상파울로의 한인타운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파 구경을 할 수 없던 거리가 모처럼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합니다. 파전과 떡볶이 등 한국의 먹거리가 총 출동했고 한류 팬들이 준비한 K-pop 공연 열기가 뜨겁습니다. Tá uma delícia, mas tá bem apimentado. Bastante pimenta. Mas tá muito bom.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 지역으로 그랬으면 좋겠죠. 브라질 한인들의 주업종인 의류 도매상가가 밀집한 이곳은 주말이면 유동인구가 별로 없던 곳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브라질 동포들이 한인타운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주말마다 주말 장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한류, 우리 저 한식, K-pop 등등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인들의 힘을 합치면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죠. 한 조사 결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브라질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소비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 음식과 문화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한류 팬들이 몰렸고 현지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Todos são ávidos para conhecer a cultura coreana, tomada econômica na cidade, de buscar alguns polos para atrair pessoas que venham a conhecer, gastar e conhecer o Bom Retiro. 이미 50년 전 주말 장터를 먼저 시작한 일본인 타운은 일찌감치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말 장터로 유동 인구가 늘어난 덕분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큰 타격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Ajudar o comércio, ajudar a movimentação do bairro. Que era sábado e domingo era parado, não tinha mais nada. Então começou a feira para cá,
sábado, domingo dá mais movimento do que a semana. 한류의 인기와 주말 장터 개설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브라질 한인타운이 상파울루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YTN월드 김수환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10일과 12일,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여는 대면 콘서트로 온라인과 영화관 중계도 함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장 현장 관객을 회차당 15,000명까지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흘간 45,000명이 관람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음악계 최다 관객 규모입니다. 15,000석은 65,000석에 이르는 주경기장 좌석의 23% 수준입니다. 문체부는 실외 공연이라는 점, 점차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 프로스포츠는 좌석의 100%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현재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좌석 수의 50% 이내, 실내는 4,000명 이내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적용하고 함성과 구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방역관리 인원을 입장 인원의 5%로 마련할 것을 단서로 했다며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도 다음 달 공연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단독 공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동시에 생중계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한국 영화 대작들은 여전히 개봉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적 도깨비 깃발과 킹메이커 개봉 이후 한국 영화 대작 대신에 세계를 무대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 개봉 소식만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관객 556만 명을 동원하는 등 할리우드 영화가 자석을 점령했고 한국 영화 가운데 모가디슈만이 5손가락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 영화의 국내 관객 점유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영화의 절반 수준으로 11년 만에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외국 영화에 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2020년에는 개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개봉을 했고요. 하지만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개봉해서 실패하면 실패가 커지기 때문에 개봉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에는 한국 영화는 개봉을 하지 못하고 외국 영화는 개봉을 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어려움은 극장의 느린 회복에 기인합니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 영국은 한 해 전에 비해 극장 매출이 90% 이상 회복됐지만 우리나라는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82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 영화 신작 개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기획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화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문화적 영향력의 대표 주자이자 한나라 영상 콘텐츠 수준의 척도입니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41%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3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10,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우리 영화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